안녕하세요. 지구학 거꾸로 수업에 온 신석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15강 천체의 관측과 별의 일주 운동입니다. 벌써 우리 수업이 15번째 강의네요. 오늘부터 이제 천문학을 시작을 하겠는데 이 단어는 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천구의 명칭, 별의 일주 운동과 별의 좌표계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왜 이 단원이 되게 어렵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별을 보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변 개수나무 한나무 토끼 한 마리 이런 노래 반달이란 노래 배웠나요? 이게 바로 은하수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호주에서 찍은 사진인데 사실 우리는 이런 하늘을 본 적이 없죠. 이 정도의 여기도 지금 이렇게 은하수가 보이죠.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서울에서도 은하수가 보였대요. 나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은하수는커녕 한 밤하늘의 별을 한 10개나 볼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은 이런 하늘이죠. 별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겐 더 각별히 어렵게 느껴져요.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보지 않는 걸 공부하려니까 되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이 별자리가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별자리를 아마 처음 만든 사람들은 이제 동양에도 별자리가 있고 서양에도 별자리가 있는데 서양의 별자리는 주로 이제 목동들이 만들었을 거라고 봐요. 밤새 야생 동물로부터 양들을 지키면서 그들이 밤에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런 별들에다가 어떤 동물이나 알고 있는 어떤 물체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그리고 그로부터 많은 전설을 생각했겠죠. 이 별자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밤하늘의 일종의 번지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집집마다 번지수가 있듯이 에, 하늘에도 이제 별의 일종의 번지수가 있는 건데 이걸 지금도 씁니다. 뭐 동양에 있는 지금 국제적으로 이제 천문학에서는 동양의 별자리보다는 이제 서양의 별자리를 함께 공유해 쓰고 있는데 태양이 지나가는 황도부근 별자리 12개와 그다음에 이제 북반구 쪽에 있는 하늘의 북반구 쪽에 있는 별자리 28개, 남반구 쪽 48개에서 총 이제 한 80 개가 넘는 그런 별자리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는 67개인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제 겨울철에 가장 대표적인 별자리인 오리온 자리입니다. 이게 지금 그 오리온이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서 있는 뭐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별에다가 어떤 사람을 입힌다거나 동물을 입힌다거나 해서 별자리를 만든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오리온 별자리에 있는 별들은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별들이 이렇게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 이 모양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물론 오랜 세월이 지나면 이 별자리의 모양이 변합니다. 그러나 내가 본 별자리나 오리온 자리나 여러분이 보는 오리온 자리 또 우리 할아버지가 봤던 오리온 자리의 모습은 거의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 별까지 거리가 다 같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지구에서 이 별들까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오리온 자리에 여기 있는 별 이름이 리겔이고 이제 이 오리온의 삼태성의 가운데 있는 이 별이네요. 보고 있는 건데 이 가장 가까이 있는 240광년 떨어진 별이나 1400광년 떨어진 별이나 또는 1억 년, 2억 광년 떨어진 별이나 다 똑같이 하늘에 박혀 있는 걸로 느끼죠. 그래서 모든 별이 박혀 있는 이 면을 하늘을 천구라고 합니다. 거리는 얼마로 볼까요? 그냥 편의상 무한대라고 합시다.
우리 물론 지구에서 이제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그러니까 모든 별은 사실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기 때문에 별이 돌아가는 건데요. 지금 이게 이제 북극성 주변의 별들을 촬영한 겁니다. 그랬을 때 예로부터 이 북극성만 찾으면 동서남북 방향을 찾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산에서 길을 잃었다거나 뭐 산길을 걷는다거나 아니면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면서 방향을 잡을 때 늘 이 북극성이 일종의 등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준 거죠. 어, 이 북극성 찾는 부분 잠시 해보도록 하죠. 어렵지 않아요. 이 북극성은 이제 등급으로 치면 한 2등급쯤 되는 별인데요. 어, 북극성 자체를 곧바로 찾기 쉽지가 않고 우리가 딱 밤하늘을 봤을 때,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잘 이런 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만 조금만 이제 야외로 나가도 이렇게 국자 모양으로 생긴 별자리가 있습니다. 이 국자 모양으로 생긴 별자리가 북두칠성인데 그거의 국푸는 쪽 이 두 별 거리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배 가면 빛나는 요 별이 북극성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북두칠성이 잘 안 보인다. 그럴 경우에 반대편에 W자로 생긴 카시오페이아 자리가 있습니다. 이 카시오페이아 자리에서 여기를 잇고 여기를 이어서 요 거리의 다섯 배 하나, 둘, 셋, 넷, 다섯 배 오면 있는 별이 또한 북극성입니다. 그래서 북두칠성을 이용해서 찾던 카시오페이아를 이용해서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만약에 우리 지구가 평평하다면 어느 지역에서나 북극성이 자기 머리 꼭대기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북극 지방에서는 북극성이 자기 머리 꼭대기에 있겠죠. 물론 이제 뭐 어떻게 별빛이 다 나란히 들어오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요 거리는 6,400km밖에 안 되고 지구에서 북극성까지 거리는 빛으로 430년을 달려야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뭐 극지방에서나 적도지방에서나 똑같이 그 북극성까지 거리의 차이가 없다고 보면 어느 지역에서나 북극성 별빛은 나란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북극지방에서는 북극성이 머리 꼭대기에 있고 적도에서는 지평선에 나란하게 즉 땅에 걸려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극성이 땅에서 약간 높이 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북극성의 고도가 다른 거 이것도 지구가 이제 둥글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겠고요. 예. 그랬을 때 북극성의 고도가 뭘 알려주냐면 그 지방의 위도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자 북극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북극성이 머리 꼭대기에서 이렇게 빛나고 있으니까 북극성의 고도가 90도입니다. 적도 지방은 요게 그 지방의 지평선이에요. 그러니까 북극성이 땅에 걸려 있죠. 고도가 0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가 생각하면 북극성이 들어오는데 이 북극성의 고도라고 하는 것은 별의 고도는 땅에서 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 지평선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요 점에서 접하는 평면 접선처럼 접평면을 만든 것이 그 지방의 지평면이니까 요 북극성의 고도가 그 지방의 위도랑 똑같습니다. 왜 그런지 딱 안 다가오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둬요. 북극성의 고도가 그 지방의 위도랑 같다. 적도에서는 땅에 걸려있고 북극지방에서 머리 꼭대기에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으면 위도가 37.5도니까 북극성이 땅에서 37.5도만큼 높이 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별의 일주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주기로 돌아가는 운동이라는 뜻입니다. 하루를 주기로. 그럼 이때 하루를 주기로 돌아가는 게 누굽니까? 바로 지구죠. 예.
우리 지구가 잠깐만. 자, 지금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별들은 우주 공간에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구의 자전을 느낍니까? 지구의 자전을 느끼는 게 아니라 거꾸로 우리 지구는 정지해 있고 그리고 거꾸로 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느끼게 되죠. 이 별이 도는 주기는 지구의 자전 주기가 같으니까 하루를 주기로 돌아가는 운동이죠. 그래서 이것을 별의 일주운동이라고 하고 별이 돌아가는 요 길을 별의 일주권이라고 부릅니다. 별의 일주권. 그럼 별의 일주권은 무엇과 나란할까요? 별의 일주권은 이게 우리 지구의 적도를 천구상으로 쫙 연장한 거를 천구의 적도라고 하는데 별의 일주권은 천구의 적도와 나란하겠죠. 예. 그래서 북극 지방에서 보면요. 모든 별이 땅에 나란하게 돌아갑니다. 땅에 나란하게. 북극성은 머리 꼭대기에 있고 모든 별들이 지평선과 나란하게 돌아가요. 적도에서는 북극성이 지평선에 걸려 있고 모든 별은 수직으로 떠서 수직으로 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방은 이게 지평선이니까 북극성은 예를 서울을 기준으로 본다면 북이 고도가 37.5도인 곳에 북극성이 떠 있고 모든 별은 땅에 비스듬하게 뜨고 비스듬하게 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개를 비교해 보면 북극 지방에서는 모든 별이 땅에 나란하게 돌아간다. 적도에서는 모든 별이 수직으로 뜨고 수직으로 진다. 태양도 그러냐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태양도 수직으로 뜨고 수직으로 집니다. 그러면 북극 지방에서는 해가 어떻게 돌아가냐? 해가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땅과 나란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북극 지방 같은 경우에 어떨 때는 해가 전혀 지지 않습니다. 그런 걸 백야라고 하죠. 백야. 그리고 어떨 때는 이 태양이 지평선 밑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계속 밤만 지속됩니다. 자, 이제 이쯤에서 우리가 이제 천구의 명칭을 알아두도록 하죠. 자,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저평면을 그은 것이 나의 지평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평선을 이렇게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내 머리 꼭대기를 천정이라고 해요. 내 머리 꼭대기를 반대편은 천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구의 요 적도를 천구상으로 그대로 연장해서 만나는 요 천구상의 이 큰 원을 천구의 적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 지구의 자전축을 천구상으로 쫙 연장해서 만나는 요 두 점을 천구의 북극, 천구의 남극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이 점이 북극성이 있는 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약간 떨어져 있지만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북극성이 있는 곳이니까 이렇게 쭉 내려오면 여기가 정북을 가리키는 북점이 되겠죠. 그럼 반대편이 정남을 가리키는 곳이 되겠고 이 지평선과 천구의 적도가 만나는 지점 중에서 이쪽이 동쪽이 되겠죠. 남쪽을 바라보고 왼쪽이 동쪽이죠. 남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이 서쪽이니까 지평선과 천구의 적도가 만나는 이 두 점이 한 점이 동점, 한 점이 서점이고요. 그럼 이제 모든 별은 동쪽에서 이렇게 떠갖고서 남중하고 이렇게 집니다. 별이 지나가는 길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일주권이요. 별이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요 선을 자오선이라고 부릅니다. 자오선. 천구의 북극, 천정, 천구의 남극, 천저를 지나가는 이 큰 원이죠. 그래서 별이 이렇게 떠서 정남쪽을 가리키는 이 선, 자오선을 지나갈 때 우리는 별이 남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이 남중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머리 꼭대기 천정, 반대편을 천저, 지구 자전축을 천구상으로 연결해서 만나는 두 점을 천구의 북극, 천구의 남극. 천구의 북극에 북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북극성이 있으니까 여기가 북점, 남점, 동점, 서점. 그리고 별이 이렇게 떠서 남쪽 자오선을 지나갈 때 별이 남중했다라고 하고요. 요 선을 갖다가 요 선을 자오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오선. 그러면 어떤 별은요. 이렇게 북극성 주변을 맴매맴매 돌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별은 땅 밑으로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별은 볼 수가 있어요. 밤만 되면. 그래서 그런 별을 그 지방의 주국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별은 천구의 남극에 남십자성이라는 별이 있어요. 이 별 주변을 이렇게 도는 별들, 이런 별들은 우리 서울에서 보면은 절대 지평선 위로 뜨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별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거는 점몰성이라고 합니다. 많은 별들은 떠서 지죠. 그래서 이런 별들은 떴다 지는 별은 출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면 뭐 호주에서는 잘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 잘 안 보이는 별이 있죠. 아예 못 보는 별이 있어요. 호주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별이 있습니다. 그런 별은 이제 출몰성이 되겠죠. 그럼 이제 별이 어떤 길을 돌아가느냐, 이 별의 일주권을 방향별로, 동서남북 방향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때 우리는 이제 이런 사진을 찍어보면, 그러니까 별이 어떤 길을 지나가는지는 그냥은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별이 1도에 1도를 돌아가는데 한 4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별이 24시간 동안에 360도 한 바퀴를 도니까 1시간에 15도. 그러니까 4분의 1도씩 돌아가요. 그 4분의 1도면 우리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이 어떤 길을 돌아가고 있는지, 실제로 별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그냥 눈으로 봐서는 잘 모르고 사진을 찍어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때 찍는 사진을 노출 사진을 부르는데, 여러분 이런 사진 본 적 있죠? 카메라 조리개 셔터를 계속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 쭉 지나가면서 이 헤드라이트에서 나온 불빛이 이렇게 쭉 일정한 시간 동안 계속 찍히니까 이런 모습이 보이죠. 이런 걸 노출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런 노출 사진을 찍어보면 이게 대표적인 건데, 북극성에다 딱 망원경을 맞춰놓고 카메라 셔터 조리개를 열어놔요. 그러면 별이 지나가는 이 시간 동안에 계속 별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별이 어떤 길을 지나갔는지, 지금 여기서 별이 이렇게 지나갔죠. 이렇게. 예. 이렇게. 거꾸로죠. 이렇게 지나갔겠네요.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사진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 아까 우리 그 천관에서 보면 북쪽 하늘을 찍게 되면 모든 별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남쪽 하늘을 찍게 되면 별이 이렇게 떴다가 지죠. 그래서 떴다가 남중하고 지는 이런 모습의 사진이 보이고요. 동쪽을 찍게 되면 별이 이렇게 뜨죠. 그러니까 동쪽에서 이렇게 뜨는 모습이 보입니다. 서쪽은 어떠냐? 서쪽은 지죠. 근데 이거를 지금 여러분 화면으로 보면은 이 방향이지만 저 안에서 이쪽을 바라보면, 지금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저 안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어때요?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실제로 사진을 찍어본 걸 봅시다. 이게 북쪽 하늘 찍었을 때예요. 어느 방향일까요? 요런 방향일까? 요런 방향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북쪽이죠. 그럼 북쪽을 딱 내려오니까 여기가 북점입니다. 그럼 북쪽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이 동쪽이죠. 왼쪽이 서쪽이고. 그걸 모르겠다고요? 자꾸 생각해 봐요. 계산해 보면 됩니다. 뭐 계산할 것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북극성에 있으니까 여기가 북점이에요. 그럼 여기가 동쪽이죠. 그럼 별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니까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거는 어느 쪽 하늘일까요? 뜨는구나. 뜨는 별이죠. 동쪽. 이거는요. 안에서 보면 이게 서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고도가 높아진다. 뜨는다. 진다. 여기가 좌우선. 그쵸? 남쪽 하늘입니다. 자, 다시 해볼까요? 어느 쪽 하늘이죠? 뜨는 거죠. 뜨는 걸까? 지는 걸까? 모르겠으면 다시 앞으로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동쪽 하늘을 찍은 거죠. 어느 쪽? 그렇죠. 남쪽. 어느 쪽? 서쪽. 어느 쪽? 북쪽. 어느 방향? 자, 북극성인데서 내려오면 여기가 동, 여기가 서.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요 찍었던 노출 사진이 이 각을 재보니까 30도다. 그러면 얼마 동안 카메라 셔터를 노출시킨 거예요? 1시간에 15도니까 30도가 되겠죠? 그러면 요런 별들은 지지 않는 별이니까 요런 별들은 주극성, 요런 별들은 졌다가 뜨는 별이니까 출몰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별의 좌표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야외에 별을 관측하러 나가서 야, 저 별 진짜 밝지 않니? 하고 이제 별에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면, 그러면 밤하늘에 손가락을 가리키면 별이 잘
구분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별에다가 좌표를 설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내가 본 하늘이죠. 내가 본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있고요. 요 밑에는 이제 지평선 밑이니까 이쪽은 이제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쪽은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안 보이는 별들이니까 요 위에는 별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다 어떤 기준점을 하나 잡자. 그래서 남점이나 북점을 잡자. 북점을 잡아요. 그럼 이제 내가 요 별, 요 S라는 별을 가리켜요. 별을 가리킬 때, 야, 저 별 봐라. 그러면 이게 어느 별인지 손가락 가리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둘 중 하나를 기준점으로 하되, 여기서 일단 남점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남점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자, 요 별을 갖다가 천정에서 쫙 내려와요. 쫙 따라 내려와 갖고, 이렇게 남점에서부터 이렇게 이게 무슨 방향이죠? 시계 방향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잰 요 각을 뭐라 그러냐? 방위각이라고 불러요. 방위각. 그러니까 기준을 잡기 나름인데 남점이나 북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평면을 따라 시계 방향으로 잰 각이에요. 그러면 요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면 한 120도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0도부터 시작해서 90도, 180도, 270도, 360도. 그러니까 방위각은 0에서 360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별은 이 별은 방위각 120도에 그 다음에 이 별의 높이를 땅에서 재 올라갑니다. 뭐 이게 몇 미터는 아니겠죠? 각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각을 고도라고 합니다. 자, 이 별 고도는 45도쯤 되겠네요. 그러면 저 별 봐라 하지 말고 친구야 방위각이 120도에 고도가 45도인 별을 봐라. 그러면 지금과 남점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요 별 그래 참 이쁘구나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지평좌표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별은 너무 높이 떠 있어요. 땅에서 재기가 귀찮아. 그럼 천정에서 재 내려와. 그거는 천정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재가는 것 대신에 천정에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90도 마이너스 고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위각과 고도를 표현하는 좌표계가 별의 지평좌표계입니다. 자,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이번에는 북점을 기준점으로 합시다. 북점을 기준점으로 했을 때 요 A별의 방위각과 고도가 어떻게 되냐? 그럼 천정에서 쫙 내려와요. 자, 그럼 여기서 무슨 방향으로 돈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았습니다. 보니까 요 각이 50도네요. 그럼 이 각은 130도가 되겠죠. 그럼 방위각은 130도에 자, 땅에서 재 올라갔네. 근데 요게 50도니까 뭐예요? 고도는 40도. 방위각이 130도에 고도가 40도인 별. 이게 A별의 지평좌표계입니다. 자, 북극성의 방위각과 고도는 어떻게 될까요? 북극성의 방위각. 북극성은 딱 내려서 보니까 방위각 0도에 고도는 35도. 그럼 고도가 35도니까 이 지방의 위도는 얼마죠? 그렇죠. 위도 35도인 대전이 되겠습니다. 자, 북점의 방위각과 고도. 자, 북점의 방위각 0도, 고도도 0도. 천정. 방위각은 못 재겠네, 그죠? 고도는 90도.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평좌표계는 우리가 그 순간에 저 별 봐라 했어요. 친구한테 방위각 120도에 고도가 45도인 별을 봐라. 친구가 봤어. 근데 잠깐 화장실 갔다 오니까 그 위치에 이 별이 없어요. 왜? 이 별 모두가 이렇게 1시간에 15도씩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별은 이게 이 별의 고유좌표가 아닌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친구한테 저 별 봐라 할 때 방위각 얼마, 고도 얼마 이거지. 뭐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 별이 또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이 지평좌표계라고 하는 것은 즉 방위각과 고도라고 하는 것은 별의 고유한 좌표는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별의 진정한 좌표계는 적도좌표계라는 걸 씁니다. 어떤 거냐? 자, 지금 이제 지평선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렇게 있는 거고. 아까 이제 이게 청구의 적도라 그랬죠? 청구의 적도. 청구의 적도 어딘가에 충분점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충분점 잠시 설명할게요. 이 충분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아까는 천정에서 내려왔잖아. 이번엔 천구의 북극에서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여기 만나죠. 그러면 이렇게 충분점에서부터 천구의 적도를 따라서, 아까는 지평선을 따라 돌았는데 천구의 적도를 따라서, 이게 무슨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으로. 천구의 적도를 따라서 반시계 방향으로 각을 잽니다. 예, 90도네요. 이걸 적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 별까지 높이를 땅에서 재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건 고도고, 천구의 적도에서 재 올라가요. 이거를 적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경과 적위로 나타내는데, 근데 이제 방위가 고도하고 좀 구분하기 위해서 적경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게 모든 별이 하루에 한 바퀴 돌잖아요. 1시간에 15도 돌고. 그래서 15도를 1시간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15도를 1시간으로. 그거를 시간각이라 불러요. 그래서 자, 15도는 1시간, 30도면 2시간, 45도면 3시간, 60도면 4시간, 그럼 90도면 6시간, 180도면 12시간, 270도면 18시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별의 요 각을, 적경을 15도를 1시간으로 환산해서, 즉 1도가 4분으로 환산돼서 시간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요 별은 적경이 6시에, 그 다음에 저기는 적도에서 재 오르가는 거예요. 저기가 45도인 별.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랑 좀 이렇게 차이가 있냐면, 방위각과 고도로 나타날 때는 별 밑에 있는 건 아예 고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도는 0도에서부터 90도까지죠. 고도는. 그러나 저기는 천구의 적도 위에 있는 별도 있고 천구의 적도 밑에 있는 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90도까지 있다. 요 점이 다른 겁니다. 그럼 이게 서양만 이렇게 쟀냐? 아니에요. 동양도 다 이렇게, 동양의 별자리도 이런 식으로 별의 좌표를 다 매겼어요. 그러면 이 춘분점이라는 것은 어떤 점이냐? 그 전에 어쨌든 춘분점이 있습니다. 춘분점이 있어요. 좀 몇 개 더 해봅시다. 자, 요 별 A, 이 별 A의 적경과 적위를 재라. 그러면 자, 요 별을 보고 천구의 북극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왔네. 여기가 춘분점이에요. 그럼 춘분점에서부터 이렇게 잽니다. 적경이 6시에, 저기가 30도. 그렇죠? 자, 별 2를 재볼까요? 이렇게 내려와서 저쪽이네. 그러면 춘분점에서부터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적경이 12시에, 저기는 45도. 그쵸? 별 3 이렇게 내려왔어요. 여기네요. 그죠? 여기. 그러면 적경은 60도, 4시에, 저기는 마이너스 20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진짜 별 좌표가 되느냐 하면은, 자, 이 별은 이제 뜨고 이 별은 이제 지고 이렇게 잠시 지는데, 이 별과 함께 춘분점도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춘분점도 말하자면 이 하늘에 바뀌는 하나의 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별이 돌면 다 같이 도는 거예요. 춘분점도 함께 도니까 1시간 후에 재던, 2시간 후에 재던, 우리나라에서 재던, 미국에서 재던 모든 별의 좌표가 다 똑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춘분점이라는 건 뭐냐? 춘분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 봅시다. 이게 태양이고 우리 지구예요. 그러면 우리 지구에서 태양을 보면 태양이 우주 공간 어느 별인가에 가 있어요. 물론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는 빛으로 8분밖에 안 걸리고, 태양에서 이 별까지 거리는 가장 가까운 곳도 빛으로 4년을 넘게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이 거리하고 요 거리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별이 다 똑같은 곳에 박혔다, 천공을 박혔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보면 태양이 저 정갈자리 쪽에 가서 박혀 있습니다. 그럼 3월 21일 날, 이날이 춘분인데, 3월 21일이 춘분인데 이날은 지구가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태양을 보면 태양의 천구상에 요 물고기와 물병자리 사이 어딘가 가 있습니다. 요 점이 춘분점이에요. 그냥 여기 그냥 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이 별이 춘분점이란 별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춘분날, 춘분날이 무슨 날이에요? 낮과 밤의 길이 같은 날이죠. 낮과 밤의 길이 같은 이 춘분날, 지구에서 태양을 봤을 때 태양의 천구상에 위치한 점, 그 하나의 별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3월 21일 날 이렇게 보면 태양이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 예, 뭐 물고기 자리, 물병 자리 근처에 있습니다. 예, 이게 춘부점인데 물고기 자리와 물병 자리 사이에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죠. 여기가 춘부점입니다. 그런 이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은 좀 많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춘분점이 돌아도 별이 돌아도 춘분점이 함께 돌기 때문에 뭐 언제 어디서나 어느 나라나 몇 시에 재든지 다 똑같아요. 별의 적경과 적이라는 것은 다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늘에 춘분점이 보이냐 이거예요. 이 점을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일반인에게는 되게 낯선 좌표계죠. 뭐 천문학을 전적으로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또는 뭐 아마추어 천문가라도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춘부점을 알 수가 있겠지만 일반인들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별의 좌표는 다 적도 좌표계예요. 예를 들면 시리우스라는 별은 적경 얼마야 적이 얼마, 아크투루스는 적경 얼마야 적이 얼마, 베가는 적경 적이, 스피카의 적경 적이, 안타레스의 적경 적이. 그래서 이런 별들의 모든 좌표를 다 적경과 적이로 표현합니다. 적경은 24시간이 360도, 1시간이 15도, 분은 똑같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적이는 마이너스 90도에서 플러스 90도까지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별의 좌표는 다 이렇게 적도 좌표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해성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럼 이 해성을 계속 뭐 3월 25일, 26일, 27일 쭉 계속 해성의 위치를 관측을 하잖아요. 그럼 그 위치를 전부 다 뭘로 표현합니까? 적경과 적이로 표현합니다. 자, 이제 적경과 적이를 배웠으니까 아까 공부했던 주국성, 출몰성, 전몰성의 별이 어떤 범위인가 한번 그걸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아까 북극성의 고도가 그 지방의 위도랑 같다 그랬습니다. 북극성의 고도, 자 우리가 위도를 파이라고 합시다. 위도를 파이. 앞으로 이제 이 시간에는 위도를 파이라고 쓸 거예요. 라틴어로. 그러면 이제 북극성의 고도, 자 요게 그 지방의 위도 파이와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천구의 북극, 그 다음에 이게 천구의 적도, 그게 여기 90도죠. 그러니까 요 지평선하고 천구의 적도가 만나는 요 각은 90-파입니다. 그렇죠? 예. 요 각은 90-파이예요. 그럼 이제 어떤 별이 주국성이냐? 이렇게 북극성 주변에 있는 별들, 이런 별들이 주국성이에요. 그럼 어떤 별까지냐? 이 별이 가장 낮게 졌을 때 지평선을 스쳐 지나가는 별까지겠죠. 그럼 그 별의 저기가 얼마냐? 별의 저기는 천구의 적도에서 올라가는 걸 했죠. 요만큼이죠, 요만큼. 요만큼이 이 별의 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파이니까 이건 90-파이겠죠? 그럼 저기가 90-파이보다 큰 별이 주극성이 되는 겁니다. 그 지방에. 그럼 어떤 별은 볼 수 없는 거냐? 자, 이 별을 보면은 지가 제일 높이 떴을 때도 지평선에 걸려서 못 올라오는 거예요. 이 별이. 그러면 천구의 적도에서 이 별의 적이 제일 내려가겠네요. 그럼 이게 90-파이니까 마이너스 90-파이보다 작은 별은 그 지방의 전몰성이 되겠고, 그 사이에 있는 별, 이런 것들은 그 지방의 출몰성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새로운 걸 공부했죠? 오늘 공부한 거 중요한 개념들 정리해 봅시다. 자, 뭐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세요. 지평선이 뭐였나? 천구의 적도란 건 지구 적도를 청구선 연장한 거죠. 지구의 북극을 청구선 연장한 거. 자오선, 그 자오선을 지나갈 때 남중한다 불렀죠. 춘분점, 태양이 춘분날 청구선에 위치하는 점.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방의 위도랑 같다는 거 그려지죠. 그 다음에 극지방 중위도 적도에서 별이 일주권, 자 땅에 나란하게 들어가고 수직으로 또 수직으로 지고 비스듬히 떠서 비스듬히 지는, 그다음에 동서남북 방향에서 별이 노출사진, 그쵸? 북쪽 북극성을 중심으로 돈다. 남쪽 뜨고 지고 동쪽 뜨고 서쪽 지는 것이 다 보이죠. 그 다음에 주극성, 출무성, 전몰성인 별의 적이 방금 봤고요. 자, 지평좌표계라고 하는 것은 기준점을 남점이나 북점으로 잡아서 시계 방향으로 방향을 재고 땅에서 고도를 재올라간다.
적도 좌표계는 충분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적경을 재고 그리고 저기를 재는데 이 별의 저기는 플러스 90도에서 마이너스 90도까지 있다 하는 겁니다. 예, 오늘 조금 낯선 개념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